과학 연구에 몸담고 있지 않는 보통 사람들도 이제는 죽음을 대개 기술적 문제로 생각한다. 한 여성이 병원에 가서 선생님 뭐가 문제죠? 라고 묻는다. 의사는 독감에 걸린 것 같군요. 또는 결핵입니다. 또는 암입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죽음에 걸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의사는 없다. 우리 모두는 독감, 결핵, 암이 기술적 문제들이며 언젠가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데 암묵적으로 동의한다. 허리케인, 자동차 사고, 전쟁으로 죽는 경우에도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 있었고 막아야만 했던 기술적 문제에서 실패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부가 더 나은 정책을 펼쳤더라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제대로 했더라면, 군사령관이 더 현명한 결정을 내렸더라면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오늘날 죽음은 거의 자동적으로 소송과 수사의 대상이 된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죽었을까? 누군가 어딘가에서 잘못한 것이 틀림없다 라고 생각한다. 과학자, 의사, 학자들 대부분은 불멸에 대한 노골적인 꿈과 거리를 둔 채 자신들은 그저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노화와 죽음은 그런 특정한 문제의 결과이므로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결국 노화와 죽음을 해결할 때까지 멈출 수 없다. 여기까지만. 더 이상은 안 돼. 결핵과 암은 극복했지만 알츠하이머와의 싸움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을래. 사람들은 알츠하이머로 계속 죽을 수 있어. 이렇게 선언할 수는 없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간이 90세까지 살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살 권리가 있다고 말할 뿐이다. 그 권리에는 만료일이 없다. 요즘 들어 자신의 생각을 서슴없이 드러내는 과학자와 사상가가 조금씩 늘고 있다. 그들은 현대과학의 주력 사업이 죽음을 격파하고 인간에게 영원한 젊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 대표 주자가 노년학자 오브리 드 그레이와 세계적 석학이자 발명가인 레이 커즈와일이다. 커즈와일은 2012년에 구글 엔지니어링 이사로 임명되었고 1년 뒤 구글은 죽음 해결하기가 창립 목표임을 밝히는 칼리코라는 자회사를 설립했다. 최근 구글은 불멸을 믿는 또 한 명의 신도인 빌 마리스를 영입해 구글의 벤처 투자사 구글 벤처스를 맡겼다. 2015년 1월 한 인터뷰에서 마리스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 나에게 500살까지 사는 것이 가능하냐고 묻는다면 내 대답은 그렇다이다. 마리스는 자신의 용감한 발언을 현금으로 뒷받침한다. 구글 벤처스는 보유자산 20억 달러 중 36%를 원대한 생명 연장 프로젝트와 생명과학 벤처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다. 마리스는 죽음과의 싸움을 미식 축구에 빗대어 설명했다. 몇 야드를 얻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게임에서 이기는 것이 목표이다. 그 이유에 대해 마리스는 이렇게 말한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좋지 않나. 실리콘밸리의 여러 유명 인사들이 이런 꿈을 공유한다. 페이팔의 공동 창립자 피터 틸은 최근 영원히 사는 것이 자신의 목표라고 고백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죽음에 접근하는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수용하거나 부정하거나 싸우는 것이다. 수용하거나 부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나는 싸우는 쪽이 좋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발언을 철없는 몽상으로 치부할 것이다. 하지만 틸의 말이라면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는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성공했고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가 중 한 명으로 개인 자산이 22억 달러에 이른다. 조만간 평등 끝 불멸 시작이라는 광고가 내걸릴 듯한 조짐이 보인다. 유전공학, 재생의학, 나노기술 같은 분야의 아찔한 발전에 힘입어 점점 더 낙관적인 예언이 등장하고 있다. 어떤 전문가들은 인간이 2200년에는 죽음을 극복할 거라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시점을 2100년으로 잡는다. 커즈와일과 드 그레이는 한층 더 낙관적이다.
그들은 2050년에는 몸이 건강하고 은행 잔고가 충분한 모든 사람들이 불멸을 시도할 거라고 주장한다. 이를테면 한 번에 10년씩 죽음을 따돌리는 것이다. 커즈와일과 드 그레이에 따르면 우리는 대략 10년마다 한 번씩 병원으로 달려가 개조 시술을 받을 거라고 한다. 그 시술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노화하는 조직을 재생하고 손과 눈과 뇌의 성능을 높일 것이다. 다음 시술일 무렵에는 의사들이 새로운 약물과 성능과 장치들을 발명해 놓고 기다릴 것이다. 커즈와일과 드 그레이의 말이 맞는다면 거리에서 당신 옆을 지나쳐가는 누군가는 이미 불멸의 존재일지도 모른다. 적어도 당신이 걷고 있는 거리가 뉴욕의 월스트리트나 5번가라면 그럴 확률이 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불사신이라기보다 인간일 것이다. 신과 달리 미래의 초인간은 여전히 전쟁이나 사고로 죽을 수 있고 사후세계에서 그들을 다시 데려올 방법은 없다. 하지만 때가 되면 죽는 우리와 달리 그들의 생명에는 만료일이 없을 것이다. 폭탄에 맞아 산산조각 나거나 트럭에 깔리지 않는 한 그들은 무한히 살아갈 수 있다. 이러한 조건들은 초인간들을 역사상 가장 불안한 사람들로 만들 것이다. 우리 인간들이 그날 위험을 무릅쓰며 사는 이유는 어떤 식으로든 끝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히말라야 산을 등반하고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길을 건너거나 집 밖으로 나가 식사를 하는 등 많은 위험스러운 행동들을 한다. 하지만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믿는다면 미치지 않는 한 목숨을 걸어가며 그런 정신나간 도박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예컨대 기대 수명을 2배로 늘리는 것 같은 소박한 목표로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20세기에 기대 수명이 40세에서 70세로 2배 가까이 늘어났으니 21세기에는 적어도 그 2배인 150세까지는 거뜬하지 않을까? 불멸에는 턱없이 모자라지만 그 정도로 인간 사회가 혁명적으로 바뀔 것이다. 우선 가족 구조, 결혼,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변할 것이다. 오늘날 결혼한 사람들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 살 것으로 기대하고 인생의 대부분을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보낸다. 그런데 사람의 한평생이 150년이라고 생각해보라. 40세에 결혼해도 앞으로 살 날이 110년이다. 결혼 생활이 110년 동안 이어지는 것이 과연 현실적일까? 가톨릭 근본주의자들도 대답을 주저할 것이다. 그리하여 현 추세인 연속 결혼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40대에 2 자녀를 낳은 여성은 120세가 되면 아이들을 기르며 보낸 세월을 아득한 옛일로 기억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말하기는 어렵다.